현대차 노조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해외 물량 이관, 신기술 도입에 대한 노사 합의 없는 일방통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이 대규모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공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로봇은 현대차 그룹이 양산을 준비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은 약 2억 원, 하루 16시간씩 2명 몫의 일을 한다면 1년 만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노조는 평균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로봇은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명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노조 vs 로봇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기술 그 자체일까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하는데 파업을 할수록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대자동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저항이 격렬할수록 경영진의 로봇 도입 의중은 더 단단해집니다. 파업으로 생산이 멈출수록 역시 인간은 불안정하다는 증거가 쌓이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명분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공장 바닥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십 개 스타트업이 저렴한 휴머노이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저항하지만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돈시황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몰고 올 산업혁명의 실체와 그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잔혹한 선택지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돈이 흐르는 곳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은 두 다리로 걷는 기계에게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장에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의 거대한 로봇 팔들이 불꽃을 튀기며 용접을 하고 물류창고에 바퀴 달린 로봇들이 물건을 나르는 장면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로봇은 특정 위치에 고정된 채 팔만 움직이거나 바퀴로 짐을 나르는 기계에 불과했죠. 그런데 아틀라스는 다릅니다. 인간과 똑같은 두 다리와 두 팔을 가졌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문을 열고 심지어 뒤구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기업들은 굳이 만들기 어렵고 비싼 인간 형태의 로봇에 집착할까요? 바퀴가 더 빠르고 고정형 팔이 더 명밀한데 말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일하는 공장이 모두 인간의 규격에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계단의 높이, 문 손잡이의 위치, 조립 라인의 간격, 작업대의 높이까지 모든 것이 사람의 키와 팔 길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공장 구조를 단 1cm도 바꿀 필요 없이 사람이 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 앉으면 됩니다. 기존 로봇을 도입하려면 수천억 원을 들여 공장 전체를 개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는 그냥 출근시키면 됩니다. 즉, 자동화를 위해 공장을 개조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주체만 인간에서 로봇으로 바꾸겠다는 자본의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휴머노이드가 게임 체인저인 이유입니다. 최근 공개된 전동식 아틀라스는 더 이상 뒤구르기를 하며 재령을 비우던 연구용 로봇이 아닙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유튜브에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틀라스가 부품을 분류하고 무거운 엔진 커버를 들어올려 정확한 위치에 조립하는 장면이었죠. 이 로봇은 실시간으로 무게중심을 계산하고 장애물을 피하며 복잡한 부품을 인간의 손길처럼 정밀하게 집어올립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AI 뇌를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로봇은 프로그래밍된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 부품 집기, 조립대에 놓기, 이 순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멈춰버렸죠. 하지만 아틀라스는 다릅니다. 단순 반복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판단, 행동, 보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이 옆에서 실수로 부품을 떨어뜨려도 아틀라스는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주워 다시 조립을 이어갑니다. 부품이 조금 틀어져 있어도 AI가 인식해서 각도를 조정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여러분이 공장장이라면 연봉 1억 원의 숙련공과 24시간 내내 불평 없이 정밀 조립을 수행하는 아틀라스를 두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숙련고는 휴가를 가고 아프면 쉬고 때로는 파업에 참여합니다. 아틀라스는 365일 24시간 작동합니다. 감정도 없고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경영진의 입장에선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로봇은 어느 날 갑자기 수만 명의 노동자를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습니다. 역사저 증명하듯 기술은 언제나 가장 힘든 3D, 힘들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공정부터 조용히 파고듭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험한 용접 작업은 로봇이 하게 하자.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노조도 처음엔 환영할지 모릅니다. 위험한 일은 로봇이 해라 고 말이죠. 정당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로봇이 공정의 10%를 맞는 순간 그 공정의 데이터는 로봇의 뇌로 쌓입니다. AI는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점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용접만 하던 로봇이 부품 조립을 배우고 품질 검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이 하던 일의 반 이상이 로봇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때쯤 되면 경영진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인건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겠는데? 우리는 늘 항상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깨닫습니다. 내 자리가 이미 로봇의 차지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로봇 침공이 자동차 공장에서 멈출까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아틀라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차 노조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것이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자동차 조립에 성공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산업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류 창고의 선별 작업, 건설 현장의 벽돌 쌓기, 조선소의 용접, 심지어 병원의 환자 이송까지 로봇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가는 곳 어디든 로봇이 갈 수 있게 되는 세상. 아마존은 이미 물류센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선반에 물건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건설 회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 공사에서 위험한 고소 작업을 로봇에게 맡길 수 있다면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의료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일, 무거운 의료 장비를 운반하는 일은 간호사들의 허리를 망가뜨리는 고된 노동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을 휴머노이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특정 기업의 노사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구조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지진의 시작입니다. 제조업, 물류, 건설, 의료, 서비스업까지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경영학적으로 로봇 도입은 혁명입니다. 회계장부를 펼쳐보면 명확합니다. 회계장부에서 인간은 매달 돈이 나가는 인건비 비용이지만 로봇은 한 번 사두면 가치가 조금씩 깎이는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숙련군 한 명의 연봉이 1억 원이라면 4대 보험과 퇴직금을 합쳐 기업은 실제로 1억 3천만 원 정도를 지출합니다. 10명이면 13억 원이죠. 매년 계속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반면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로봇이 2명 몫의 일을 한다면 불과 1년 만에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거의 공짜로 일을 시키는 셈입니다. 전기세와 유지보수 비용만 내면 됩니다. 로봇은 퇴직금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도 병가도 없습니다. 주말 수당도 야간 수당도 필요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로봇 도입 소식에 환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는 투자자들은 환호합니다. 인건비가 줄어들면 순이익이 늘어난다. 하지만 그 인건비로 생계를 유지하던 노동자들은 절망합니다. 투자자들에게 로봇은 수익의 상징이지만 노동자에겐 생존의 적이 되는 이 잔혹한 경제 공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 중국의 수많은 휴머노이드 스타트업들, 그리고 전통의 강자 일본까지 전 세계가 휴머노이드 레이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테슬라의 미래라고 단언했습니다. 테슬라 공장에서 이미 옵티머스가 배터리를 운반하고 조립 작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어그레시브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수십 개 스타트업이 저렴한 휴머노이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틀라스의 반쯤 수준이죠. 일본은 혼다의 아시모부터 소니의 최신 로봇까지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노사 갈등 때문에 로봇 도입을 늦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테슬라가 로봇으로 생산 단가를 반으로 낮춘 전기차를 쏟아낼 때 현대차는 여전히 높은 인건비와 파업 리스크를 안고 싸워야 합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같은 품질이면 더 싼 차를 삽니다. 결국 이건 사측의 욕심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처절한 생존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사측의 주장, 그리고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노조의 외침, 이 평행선 사이에서 시장은 이미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물리적으로 막아세운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직조기계가 등장했을 때 노동자들은 공장에 난입해 기계를 부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저항은 격렬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산업화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기계를 부순 사람들은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계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법이 생겼고 노동조합이 힘을 얻었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한 같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의 저항도 역시 기술은 막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막을 수 있는 것은 도입의 속도와 사회적 합의로뿐입니다. 로봇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강물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어떻게 로봇을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로봇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로봇에게 맡기고 인간은 창의성과 감성이 필요한 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재교육과 전직 지원이 필요하고 로봇세 같은 새로운 세금 제도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결국 기계는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계를 소유한 자와 기계에 밀려난 자, 우리는 어느 쪽에 서게 될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인류의 평산성을 수십 배 끌어올릴 거대한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현대차 노사 갈등이 악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생산 차질이 생기고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혁명을 누가 먼저 완성하느냐가 승패를 가릴 것입니다. 로봇을 빨리 도입한 기업은 원가를 낮추고 이익률을 높입니다. 늦은 기업은 경쟁에 밀려납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로봇을 가장 똑똑하게 부려먹는 기업일까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 옵티머스를 개발하는 테슬라, 그리고 그 로봇에 들어가는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와 반도체 기업들 모두 주목해야 할 대상입니다. 게임의 규칙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느냐가 기업 규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적은 인원으로 높은 생산성을 내느냐가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타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돈이 흐르는 곳엔 이유가 있습니다. 로봇이 걷기 시작한 곳에 자본이 모이는 이유를 놓치지 마십시오.